이분은 8822번님의 사연입니다.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대한제당 들고 계시네요. 3,800원 매수가예요. 20% 비중인데 급등할 때 들어갔다가 손실 중입니다. 업황 어떨까요? 그렇습니다.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뭐 고유가 악재, 뭐 기상 이후, 뭐 세계 각국 설탕이 이제 공급난에 시달릴 거다.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제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또 수혜가 될 것 같은데 주가는 너무 빠져요, 전문가님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, 그리고 식품주들에 대한 업황까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식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결국에 일단 인플레이션, 제가 항상 방송할 때 식품 관련주들 다룰 때마다 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식품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올라가면 안 떨어져요. 그러니까요. 그죠?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이제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, 재무적인 측면을 봤을 때 꾸준히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. 실제로 식품주들을 전체적으로 쭉 돌려보게 되면은 하단 구간에서 실적만 잘 나와주는 기업이다, 실적 꾸준한 기업이다라고 하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낙폭이 심화된다라고 하면은 좀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추가 매수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다.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 부분 참고를 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아무래도 근데 아쉬운 부분은 전쟁 관련된 이슈겠죠. 전쟁이 그쵸. 아무래도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면서 좀 고점이 형성이 크게 됐었는데 그 부분까지 이제 무난하게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뭐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크게 우려감이 가는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에요.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업이익 같은 이런 포인트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잘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, 과거랑 이제 가격 인상을 하기 전과 또 그 과거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적 역시, 영업이익치 역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손절을 생각하기보다는 본전까지, 매수가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겠다,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다만 단기적으로 아까도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모멘텀들을 봤을 때 전쟁 관련된 이슈들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. 이게 워낙에 인플레이션 고점에 왔다, 뭐 피크아웃 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전쟁이 워낙에 시장에서 좀 부각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다시 재차 떨어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, 또 이제 중간중간 굵직한 이슈 나오면 단발적으로 좀 튀어오르는 모습들도 진행이 될 수 있어요. 그거를 일단 노려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월봉 차트예요. 이 종목이 사실은 이렇게 재밌는 종목은 아니거든요. 지금 보시면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던 종목인데, 이 박스권을 최근에 이제 전쟁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,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돌파한 모습입니다. 근데 이 구간이 살짝 지금 밀린 모습이 나왔어요. 이 부분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직전 저점 22년도 3월 저점 부분을 그래도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, 그 부분을 좀 기준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2,700원 구간인데 해당 구간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쌍바닥 구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을 한 차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2,700원보다는 조금 상단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튀어오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그 부분은 좀 짧은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주봉 차트예요. 주봉 차트 보시면은 추세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기 평선 지금 보이시잖아요. 이 노란색 선이 120선, 이제 120선 장기 이평선인데 해당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아래 꼬리 그려주면서 지금 지지받는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선이 일단 1차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지지받을 수 있는 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점은 조금 높아진 상황에서 지지받을 수 있다. 지금 보시면 2,850원 구간인데 이 구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숫자를 조금 일단 기억하시면서 일봉으로 넘어가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은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 또 하나 다행인 부분이 있어요. 지금 매수가가 3,800원 20%라고 하셨는데 해당 구간 이제 거래 대금이 크게 발생하면서 이제 박스권을 만든 구간이 있어요. 이 구간이죠. 하단 구간을 보시면 3,800원 구간입니다. 이 소리는 뭐냐면은 추후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3,800원이다라는 건데, 강한 슈팅이 나와주고 추세를 돌려주게 되면은 해당 구간까지는 기술적으로 무난하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시고 3,800원 구간 이제 추가 매수를 하던 안 하던 간에 1차 목표가로 좀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, 그 부분 기억을 하시고서 추가 매수 밴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주봉상, 월봉상으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2,800원대 중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이전 저점과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구간인데 해당 구간 오게 됐을 때 이제 바로 추가 매수 진행을 하지 마시고 해당 구간에서 추세가 어느 정도 돌아서는 모습을 포착을 하셨을 때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 추세를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겠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, 자,
지금 차트 보게 되면은 이평선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이평선 보시면 61선이 지금 역배열로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가파르게 이렇게 꺾여 있는 상황인데 2,850원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 이평선 역시도 이렇게 쭉 아래로 빠지는 모습이 나와줄 거예요. 요 구간을 상단 돌파하게 되는 시점에 2,850원 구간에서 지지받고 요 61선을 돌파하는 시점에 좀 추가 매수를 한 5%에서 10% 정도 고려하셔가지고 3,800원까지 한번 목표를 해보자. 약수익을 한번 노려보자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약수익까지도 볼 수 있다. 본전 매수가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좀 긴 관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